자, 일단 전체 시장이 지금 뭐 여전히 벅차죠. 지금 에, 선물 쪽의 흐름도 그렇고 지금 뭐 2.6% 선물 낙폭이 있는 상황이 됐고 니케이나 호주 아시아 쪽에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 쳐다볼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뭐 미국 선물 쪽이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거의 의미 없는 음, 신고가를 내 기준 뭐 지속되고 있는 쪽인 거고 국내 증시만 2.7% 코스닥이 지금 5%의 폭락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이닉스가 강보합이다 이걸 떠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이 이번에 탄핵 정국 속에서 저점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 이제 두들겨 맞는 쪽의 기준이 뭐 사실상 그 이런 기준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들. 그래서 지금 금융 쪽에 현 정부의 이제 정책 관련주의 기준에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금융을 밸류에이션 문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정책이 뭐 훼손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금 그것 때문에 깨지나요?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국가 신인도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 그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이제 금융업체의 기준인데다가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죠.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사실상 금융 지주사들이 100% 이상 폭등이 났단 말이에요. 아름아름. 근데 그 부분을 출구 전략을 단행한다라고 보기에는 뭐 하루 180만 주 매도 물량이 있던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일단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방산이죠. 우리 입장에서 방산. 우리 입장에서 원전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좀 사실 두들겨 맞은 상태의 기준이고 뭐 대왕고래 이런 쪽은 우리가 뭐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어찌됐든 뭐 조선 쪽도 뭐 그렇고요. 크게 정부의 정책주다라고 우리도 분류를 하고 저도 집중해서 들여다봤던 쪽이 이제 방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이 지금 가장 버거워요. 근데 얘네들이 아예 수급도 꼬여 있고 뭐 말 그대로 출구 전략을 통해서 뭐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동반적으로 어느 가격에서든 손절을 강력하게 단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하고 방산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방산이 더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체감 온도도 그렇고 실제 그 부분이 바이오도 돌릴 때는 뭐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추세 변화 부분은 일단은 주도주 쪽, 그러니까 지수가 돌려진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돌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번에 안 빠졌을 뿐이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서 펀드멘탈이 굉장히 크게 훼손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어차피 지수를 견인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금융 지주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이버가 어떤 이유에서든 뭐 수급이 꽤 들어오면서 하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돌릴 수는 있을지언정 네이버가 주가가 훼손되거나 돌릴 때 뭐 오히려 빠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응? 그에 반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의 방산주 거기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JYP 이쪽은 이제 프리미엄이 높아요. 프리미엄이 높고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뭐 단기 주가 범위는 프리미엄이 아예 이제 뭐 없는 상태까지 방사는 미끄러져 있고 하나 시스템은 오히려 할인 요인이 들어가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 뭐 단기 간에 강력하게 유입됐던 쪽인데 결론은 어, 주력주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방산 쪽에 휘둘림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좀 오히려 강력하게 뭐 어, 안랩 정도 수준에서 뭐 일부는 한번 들여다 볼까요의 고민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뭐 거래도 없고 종목도 없고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주요 종목이 있을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에, 지금 방산에 대한 자신감도 저도 조금씩 자신감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제 너무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되죠. 막연하게 이거 갖고 하면 될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수급도 막연히 무조건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무조건 돌릴 거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의 가격 반발력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극대형주 지수를 잡고 있는 쪽의 기준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지수를 검은 색깔로 한다면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주력주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방산이나 금융지주사 쪽의 낙폭이, 또 바이오 쪽의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 쪽이 이렇게 흘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 단기 수급에서는 이렇게 단기 흐름에서는 여기서 지수를 견인하는 쪽은 제가 볼 땐 무조건 주력주라는 거지. 예, 무조건 지금의 펀드멘탈, 그리고 지금의 주가, 펀드멘탈 대비해서 할인 요인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지수가 이렇게 견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지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얘네가 돌리니까. 지금 밀릴 때는 우리 주력주인 극대형주 반도체 쪽 자동차가 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 대비, 그러니까 종목 대비 지수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종목, 요 주력주 대비해서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들의 낙폭이,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낙폭이 지금 7%에 달하는 그런 흐름들이 다 겹쳐지면서의 조정인데, 이게 결론은 프리미엄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돌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불가능한 쪽은, 가격 반발력은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쪽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쪽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유한양행 쪽을 몇 번 계속 비교를 해드렸는데 2조 5천억까지 터졌던 애가 수급 없이 슈팅만 나왔었죠. 그리고 밀려 내려가던 찰나에 바이오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조금씩 돌릴 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돌릴 때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없으니까 못 돌린단 말이에요. 수급도 없고. 그리고 페트론 같은 애들도 제가 신한투자증권인가요? 그 꼬맹이가 또 코멘트 날린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뒷돈 안 받고서는 그따구로 얘기할 이유가 뭐 있어?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커져서 그렇지 대주주분 8%뿐이 없는 속단 표현으로 쓰레기지. 근데 그 애널리스트가 그 자리를 갔으면 계약 규모 얼마인데 계약 규모도 얘기도 못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무슨 비밀 협약은 무슨 개뿔이나 말 같지도 않은 규모가 돼야 뭘 얘기를 하죠. 근데 시장 전체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증자 때문에 인위적으로 들어올리고 수급 꼬여 있는 상태에 일상 성공하면 알테오진 수준의 시가총액 4조 5조까지 갔을 때 미친 정신 나간 애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을 하든가 코멘트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종종 스몰캡에서. 그리고 1조 이상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스몰캡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과하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 쪽의 되돌림은 일단 펀드멘탈이 안 되고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고, 같은 제약바이오에서도 그나마 아직 누적 수급이 남아있는 알테오젠, 근데 이조차도 얘네들조차도 불편하다라는 말씀드렸던 거는 거래가 터진 기준에서의 흐름이 저게 블록들 물량 빠져나간 기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바이오 쪽을 개별적으로 전체 되돌림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약에라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에이벨 바이오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수급이 확대돼서 살아 있다라든가, 그러면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에이벨 바이오라든가 또 뭐예요? 리가켄바이오가 누적적인 수급이 그나마 일부 있죠. 근데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깨져 있단 말이에요. 펀드멘탈이 똑같이 다들 안 된다고 치면은 누적 수급이라도 있는 쪽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체 유통 물량에서 얼마나 샀니에요? 7, 8% 샀거든. 7, 8%? 8% 정도 샀나? 근데 유통 물량이 많은 애 8% 사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조선도 우리가 갖고 있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건데, 뭐 예를 들면 하나 오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급은 없어요. 수급이 없으니까 물려있는 메이저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 기준에서는 물려있는 메이저가. 그러다 보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손바뀜의 수급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리도 현대 조선의 HD 현대 중공업 조선 쪽의 기준에 놓고 본다면은 수급 범위가 이 정도 이제 들어왔던 수급 이후에 횡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손바꿈은 있겠죠. 그럼 하나 오션보다는 얘가 그나마도 하나 본다면 수급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 방산만큼의 수급은 없어요. 지금 똑같이 이제 깨져 있는 쪽 기준을 잡는다면 방산만큼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 로템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부터 수급 보겠지만은 뭐 엄청난 물량은 아닙니다. 근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메이저 쪽 누구예요? 다 외국계에서 다 때려 산 거 아니에요? 속대평도. 그들의 흐름이 수급으로 일단은 받아갔다. 요게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돌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상으로 가장 저평가인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5% 팔았다. 결국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지금 51% 갖고 있단 말이야. 51%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때려 사는데 저런 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이 시장을 방어하겠다의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쪽이 돼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연기금 쪽에 국민연금의 비중한도 확대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국민연금은 더 사야 돼. 지금 설정해 놓은 그 지분한도보다. 그리고 기타 법인은 잘 사주잖아요. 그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로 끼지도 않아요. 그럼 뭐 뭣도 모르는 애들이 자꾸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외국인 얘기했잖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5조 팔았다고. 시장 폭등에 폭등. 응?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가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의 기준으로 삼성전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쪽, 뭐 매집이 됐든 떨어진 물량 받아내는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일정 범위의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됐든 한 명이 아니니까 공매대차 상환 물량을 여기서 받아가는 쪽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 누적적으로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의 기준도 막연히 그냥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그런 생각보다도 외국인이 나빠서 파냐 이거지. 나빠서 파는데 왜 5%만 팔아? 51% 지분이 있는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 막 1,400만 주, 1,600만 주 털어야지. 그게 아니잖아. 그럼 결국은 얘가 나빠서 정리한 건 아니었구나. 기관들도 마찬가지. 진짜 나빠서 정리했으면 기관들도 팔아야지. 응?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운영하는 그 인력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애널리스트 매니저들이 진행을 하는 거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오늘 수급 범위에 있어서 그나마 하이닉스가 요 정도 물량 가지고 0.15%입니다. 0.15% 가지고 그래도 방어를 했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거죠. 요 흐름이 결국은 뭐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수급 논리란 말이에요. 그 수급 논리. 현대차도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는 뭐야? 뭐 그냥 수급 논리예요. 삼성전자도 1,400만 주, 1,600만 주 팔던 그 매도가 제한적이잖아 이제는. 하이닉스 매수고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매수고 현대차도. 그리고 KB금융도 일단은 이제 매도 부분만 국가 신인도 부분이 더 훼손만 안 된다면 더 훼손될 일도 사실은 없고
뭐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끝도 없죠. 뭐 북한이 지금을 이용해서 뭐 진짜 미친 듯이 얘네가 뭐 미친 짓거리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지. 무슨 주식 폭락이 뭐가 문제야? 금융시장 거래 정지지. 응? 네이버의 기준도 뭐 이건 진짜 뭐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이 기준에서 내리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뭐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애들 이걸 농담해라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걸로 매출을 어마어마한 매출 땡기고 앉았더니 헛웃음 나오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진짜 오히려 공매도 금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언급을 못하게 했고 제재를 했어요. 시가총액 300억, 1000억짜리 이거를 음? 이거를 동신건설 주가 올라와서 4,700억이죠. 상한가 찍고 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 이게 야 오늘 뭐 방송을 이걸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진짜 씁쓸한 거죠 이게. 우리가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간다면 뭐 안 내면 못 들어가겠어요. 응?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데 저 어떻게 감당해? 예전에도 한번 이제 바이오 테마 기준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잡아먹고 있는 애들의 물량 바지를 할 필요 뭐 있어? 그리고 요거 가지고 그 저 뭐야 매출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사람 있죠. 와,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하면 뭐해? 그냥 별거 없어. 한 15분, 20분 딱 녹화해 놓더라고. 어? 탄핵 관련해서 탄핵 무산된 기준의 테마죠. 응? 이거를 한 페이지에 다 넣어놔. 그래놓고 설명도 없어. 그냥 월요일 날이면은 이재명 주가 날아가겠죠. 월요일 날은 나머지는 다 죽겠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벌써 떠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가입했으면 내가 뭐 미리 알려줬을 거 아니야. 야 그거 가지고 매출을 내. 완전히 진짜 일반인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지. 요즘 시쳇말로.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냥 일부러 이거 다 적어놓은 거야 그냥 시가총액. 뭐 이거 누구 시키면 뭐 하겠어. 설명하는데 내가 더 힘들지. 내가 그냥 써놓고 말지. 응? 이게 매매가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다시금 말씀드리면 뭐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검색에 이렇게 나와서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가지고 나가는데 좀 죄송스럽더라도. 근데 결론은 힘겹긴 하지만 수급 논리로 봤더니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수급이 네이버까지 부정적이지 않더라. 응? 주력주의 기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 보여지는 수급 그대로의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기관이 매도한 것도 없어요. 응? 개인이 사서 떨어졌나요? 아주 단순 논리들을 이번 기회에 패닉 상태만 빠질 필요 없이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 논리들. 어떤 단순 논리들. 그냥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응? 외국인이 샀어. 폭락이네.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았어. 당연히 폭락인 거야? 아니라니까. 외국인이 팔아도 폭등이 나온다니까. 응? 오늘의 기준은 그나마 수급이 개선돼 있다라는 쪽에 저거 뭐 기관들 20만 주 매도했는데 저거 저따구로 막말로 응? 삼성전자처럼 좀 사주든가 어찌됐든 18% 19% 매수한 매수 평균 단가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장내 매수로 20%를 사재꼈는데 올해만 어떻게 할 건데 되돌리는 슈팅 범위 하루에 10% 20%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 응?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매주 규모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부지하게 산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69.5일 아니에요. 무지하게 산 거지 사실.
근데 바보냐고. 지금 이 시국에 떨어지는 거 사는 게 맞지. 얘네들도. 뻔히 아는데 여기서 투매를 해야 되겠냐고. 돌릴 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메타방은 비중이 높으니까 설정을 잡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응? 돌릴 때 현금 확보해 놓고 매일매일 100% 현금으로 가면서 그날 터져 나오는 종목 중에 가장 센 친구 위주로 그렇게 해서 뭐 반등이 나올 때 딱 5거래일 정도만 제대로 잡아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벅차다 할지라도. 지금 결국은 JYP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 친구가 탈퇴한 게 활동이 정지인 게 1월 달인가 누가 부상당해가지고 3월부터 활동을 안 했던 팀이에요. 활동을 안 했던 팀이라고. 그게 이제 요번에 불거졌는데 이미 노출된 내용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체를 상대로도 아니고 스텝진 일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겹쳐졌겠죠. 활동을 못하니까 짜증난 부분까지. 다국적 뭐 걸그룹인가요? 안내배 기준에 응? 어때요?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을 뿐이지. 근데 이제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시면 외국계에서 액티브 쪽이 되겠죠. 저걸 흔히 얘기하는 뭐 액티브로 볼 수도 있고 검은 머리일 가능성이 있죠. 그 검은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계 운영사의 인맥이 있어서 우리나라 자금을 넣어놓고 외국인 것처럼 매매하는 거. 그게 이제 검은 머리인데 어찌됐든 지금 전체 거래량의 10%뿐이 안 돼요. 전체 거래량의 외국인 매수 기준이. 그죠? 관여도가 매수 매도의 관여도가. 그래서 손바뀜이고 매도 한쪽은 매도했고 산 쪽은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그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한 쪽에서 매수 매도 응? 고빈도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서 뭐 기존 물량도 일부 터져 나왔고 손바뀜이 있어서 추가적인 슈팅 나오기에는 좀 다소 제한적인.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 뭐 예를 들어 정치 테마주라고 기준을 잡고 그들이 움직인다 했을 때 꼭 얘를 봐야겠다. 얘네들이 낙폭이 원체 심해서 건들면 슈팅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꼭 이 종목군들을 봐야겠다. 그러면 그나마 시가총액 3천억 이상짜리 뭐 응? 에이텍, 동신건설, 코나이 그 정도에서 1% 수준? 그거 아닌 이상은 안랩 정도 수준에서 그나마도 그리고 모든 자금들이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절대 얘네들 안 들어가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요. 들어가봐야 소액. 그리고 들어가봐야 진짜 극히 일부 분들이. 근데 그 전문가를 런칭하는 친구들 거의 뭐 90% 이상이 저런 종목에서 뭐 하나 히트 쳐가지고 뭐 하나 해볼까. 그래 맨날 마이너로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아이고 뭐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것도 힘겨운 상태. 응? 근데 지금 종목군들 별로 놓고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제 좀 압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의 수급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낙폭이 심화돼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일단은 많이 벅차지만요. 어차피 이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 범위부터 이제 우리가 매매 기준 잡아서 대처해 나갈 때 그때 꼭 쫓아오셔야 돼요. 돌려질 때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 그 기준이 안 잡히면 안 돼요. 그 바이오 쪽도 보시면 뭐안 갖고 있다고 뭐 남의 거를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이런 식의 수급이 있다면 그나마 바이오에서 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형성된 리가캔바이오. 요 정도 보겠다.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험고지 해드리고 얘 깨질 겁니다 했지만 시장 영향이고 뭐 블록들 물량이 나간 것처럼 보여진다 했지만 어찌됐건 계속 들어와. 어떤 기준에서의 물량이든. 응?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인데 거래도 없고 수급도
일부 들어왔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더 들어오면 모를까. 누적적인 게 제한적이라면 의미 부여하기 어렵고. 그리고 펩트론처럼 시가총액 쭉 당겨놓고 대주주가 8%뿐이 없고 얘네는 진짜 운이 기가 막히는 애들이죠. 기가 막히는 애들이지. 결론적으로는 증자 다 끝나고 얘네는 주가에 신경도 안 썼지. 8%뿐이 없는데 증자 때릴 때 그 분위기와 증자 성공해서 돈 들어오는 거, 그 돈 들어오는 거 다 지들 갖다 빼먹겠다고 한 돈 아니에요. 사실 운영비 대부분이 운영비로 쓰는데 시설 투자 일부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빨간불 들어오는 쪽이 부럽기도 하지만 뭐 카카오페이도 부러울 수도 있고, 근데 이쪽의 기준에 자칫 잘못 접근해서 이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묶어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를 설정해 놓은 거고, 카카오 그룹주를 이번에 가장 와닿는 글이 그거였어요. 보수 쪽에서 내놓은 글인데, 언론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뭐가 됐든 뭐 이제는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 기준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명확히가 아니라 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더라고. 정치하는 분들한테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무능하고 못나고 뭐 어찌됐건 뭐가 됐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졸지 말고 내부자들도 정신 바짝 챙기세요 좀. 그런 상황에 그러면 나머지 야당 쪽은 다 깔끔하고 제대로냐. 진짜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응?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큰, 그게 정치 보복이 됐든 뭐가 됐든 AI에 물어보면은 뭐 형량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그게 뭐 우리나라 뭐 재판부가 다 정치 성향이 있는 판사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찌 됐든 지금의 기준은 저도 정신을 좀 더 냉정하게 차리고 그러고 나서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돌려질 때의 변동성 부분이 벌써 뭐 낙폭 심화돼 있고 손실률이 상상을 초월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손실을 만회해야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는 위치란 말이에요. 예? 근데 비이성적인 폭등이 꺾여질 때 무조건 내려오는 것처럼 과도한 조정에서는 되돌리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돌려칩니다. 그래서 벅차지만 힘겹지만 자신감 가지고 가면서 대처하면서 요 흐름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뭐 월요일부터, 빠르면 월요일부터 검색에 뜨는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서 대처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전체 시장에서 뭐 예를 든다면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전체 시장에서 예를 들어 돌리는데 안랩의 경우는 안랩이라도, 예를 들면 안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 근데 우리 원칙은 일단 1조 미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안랩을 뭐 일단 오늘의 기준에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단 한 종목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이 나온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략 매도에서 현금만 100% 갖고 있다가 나오는 종목을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되는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조그만 이슈에도 갭상승이야. 갭상승이 조그만 갭상승이야? 아니야. 큰 갭상승이 그냥 슈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쉽고 무서워서 뭐 정리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전체 포트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변동률이, 또 네이버의 변동률이, 또 금융지주사의 변동률이 그나마 이제 조금 잦아들었으니 그들의 경우는 불편함이 없죠.
그죠? 그 밖에 이제 방산 쪽의 흐름과 오늘 이슈 하나 두들겨 맞았지만 수급 들어와 있는 JYP의 흐름. 걔네들의 변동이 좀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비중이 방산 쪽이 메타방처럼 전체가 다 그냥 방산주 100%다. 그러면 눈물을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100% 정리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변동성 매매 이번에 돌리는 시점에 맞춰서 돌린다 싶을 때 돌려질 때 내용도 있고 명분도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슈팅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 흐름 속에서 전략을 꾸려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은 그나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의 비중이 제일 높은 상태에서 그들이 탄핵 이후에 저점을 지금 안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리 잘라내고 밑에서 기다리겠다. 그거는 말장난하는 친구들 얘기잖아요. 우연찮게 어제도 또 유튜브에서 예전 그 뭐 후배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 우연찮게 비중 줄여놓은 상태에서 나 비중 많이 줄여놨어요. 가상계좌 만들어 놓고 이래저래 해놓고 뭐 2년 동안의 수익률이 37% 지금장이면 뭐 훌륭하다. 가상계좌 1억짜리에 37% 3,700만 원 수익 내려고 2년 동안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나? 물론 장이 깨졌으니까 이 기준도 있지만 현금 비중 뭐 주식 12%에 현금 비중 88%. 뭐 소설을 써. 하여간에 어쨌든 뭐 냉정하게 바라보고 여기서 결단을 빨리빨리 내릴 수 있도록의 기준을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되돌릴 때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 시구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랠리의 그 수익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국에 한진 네이버를 갖고 있었죠. 네이버를 갖고 있었고 한진칼을 주력으로 설정해서 됐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한진칼 네이버를 빠르게 차익 실현을 잘했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에서 기존에 1월 달에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이 됐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부분을 그 당시 기준에 7월경부터 편입을 하기 시작했네. 재편입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그렇게 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범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누적적으로 해서 결국 누적적으로 이 시국에 결론적으로 뭐죠? 펀더멘탈이냐 아니면 수급이냐죠. 뭐. 응?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냐 그리고 이왕이면 수급까지 들어왔으면 최고조고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올해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트럼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다 팔고 나가야지 지금 아니란 말이지. 거기에 10월 이후 4분기 이후로만 잡으면 네이버가 1위에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자신감이 그 전부터 조금씩 결여돼 있었는데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오늘 기준으로 좀 압축을 한 거고 상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고점 대비 20%예요. 그나마 조금 덜 빠져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10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순매수 3위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그거 어딥니까? JYP 같은 경우에도 10월 이후에 그리고 11월로 보면은 저 JYP나 하나시스템의 순위가 바로 올라와요. 11월로 보면. 그래서 지금 주력주의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주력이지만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처럼 미중까지는 아닌 네이버의 기준 이 네이버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2위하고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저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180만 주가 자사주 매입으로 들었어요. 1% 이상, 1.2%.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5%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JYP. 오늘 충격받았지만은 조정이 확장돼 있지만은 이건 땡큐죠. 죄송스럽습니다만 주가 빠져서 힘겨우신데 거기다 땡큐 하는 부분은 죄송스럽지만은
마찬가지 하나시스템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종목에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 5% 이상 계속 확대입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6위는 아니잖아. 6위는 아니잖아 얘가. 매수평균 단가 24,000원, 25,000원이에요. 하루의 변동 얘가 크게 나올 때가 18%, 20%예요. 응?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 해석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벅차고 어려운 장세임인 분명한데 지금까지 함께 이제 뭐 계속 움직이시고 같이 기준 잡고 대처해 오신 그 기준처럼 일단 어쨌건 함께 들여다보면서 대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뭐 일부 공개를 올려드릴게요. 뭐 전체 공개 뭐 할 이유도 없고 외부에 계신 분들까지 아우러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그냥 오픈을 해드리는데 뭐 그럴 이유도 없고 9일 날짜 기준에 요 수급 범위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안정화되기를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돼 있죠. 두 가지로 갈 겁니다. 저평가 기준에 우리 주력주의 지수를 견인할 쪽과 낙폭 과대주 기준에 일단 우리는 금융지주사 방산을 선택해 놓은 상태이다.